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엉클조가 원포인트 코칭과 함께 말씀드리는 경제 뉴스. 먼저 국제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나와도 미국이 싹쓸이 백신 대란 다시 오나. 지난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1차에 성공하면서 백신 개발에 한참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도 싹쓸이 한다면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끌려갈 것인가. 2009년 신종플루 백신 대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mRNA 12732 임상실험 1차 결과가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공개되면서 18세에서 55세 건강한 성인 45명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한 결과 전원에게 항체가 생겼다. 또 이 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번 투여받은 참가자 42명에게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 이제 2차, 3차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르면 연내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모더나, 올해 말까지 1억 회분,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12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 자, 이런 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을 새로 취해야 될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공공재로 취급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먼저 백신을 개발해서 주도권을 가지면 또 다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또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모더나를 도와주면서 백신 개발 기업의 초고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도 신종플루 유행 때 백신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다국적 제약사에 백신을 구걸하러 다닌다, 이런 비판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나 GC 녹십자가 8번째로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면서 문제가 다행히 좀 잠잠해졌지만,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체 개발에도 애쓰는 방면, 또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즉각 수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콜조의 원포인트 코칭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의 관심은 결국은 이걸 어떻게 막느냐, 또는 백신을 항체가 형성되는 면역제를 언제 개발해서 누가 이걸 주도권을 갖느냐. 코로나 백신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개발한다, 임상실험 들어갔다, 올해다 내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스의 중심은 결국 백신 소유권 국가 또는 회사의 위력입니다. 자본의 힘이 거기에도 작동을 하는데, 미국이 만약에 주도권을 잡는다면 또 다른 양극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심화하는 계기,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미국이 확실하게 또 향후 한참 동안 주도권을 잡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한국의 대응도 국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 뉴스는 4050은 청약 차별, 2030은 영끌 대출, 서민 눌린 대책. 부동산 얘기입니다.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반복하는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자, 불평등과 투기로 지탱해온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해결할 만하면 불만이 터져나와서 또 그걸 보완하는 규제를 내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15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장에서 4050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에서 5%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85% 늘었는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공 비율이 늘어난 대신
기성세대가 유리한 일반 공급 비율은 5%가 줄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거죠. 뭐 생애 최초는 대부분 젊은 사람 2030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기니까 거기 비율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100% 중에서 거기가 5%더 가져가면 불이익을 받는 층이 생기겠죠. 이런 그 4050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030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등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88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30대 신규 취급액이 102조 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걸로 보면 30대가 집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부터 중년층까지 이 집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인데 뭐 정부 규제는 이런 규제를 반복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새삼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때문에 만든 그 규제책인데 지방은 괜히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불이익을 온갖 몸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뭐 수도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흔들고 가면 수도권은 당연히 뭐 해당되는 얘기지만 지방은 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 때문에 지방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도 당장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앙콜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데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는 거죠. 나오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잘 화합하고 조율하는 게 정치인데 그걸 좀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4050과 2030 수도권과 지방 뭐 이쪽 누르면 저쪽이 아우성치고 이쪽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두더지 게임 하듯이 부동산 정책이 땜질식 처방이 이런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일관성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 기득권과 약자, 부자와 서민 뭐 이런 그 두 층으로 나눠진 어떤 그 양극화 쪽에 있는 가운데가 좀 허전하고 양쪽이 확실하게 커졌기 때문에 뭐 글쎄 부자가 커졌는지 아니면 그 약자가 커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집을 마련하면 다 행복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한 건가 집으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집을 잡다 보면 자녀 교육도 놓치고요. 뭐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어떤 여가 레저 여행 이런 거 다 놓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노후도 놓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집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의 우리 가족의 30년 50년의 행복이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안고 놓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이게 결론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거 해가지고 또 주변에서 1억 2억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또는 금융상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또는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아무 고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좀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사연 기다리면서 엉클즈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